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이호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반기 전망 자료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생각이 되는 폐암, 비만, ADC 세 가지 키워드로 하반기 전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 비만, ADC 세 가지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폐암의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서에 첨부한 미국 암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서 폐암이 21%로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폐암이 꼽히는 이유는 폐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기 때문인데요. 5년 동안의 생존할 확률을 통계 자료로 보면 2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4명은 사망하고 1명만 5년 동안 생존하는 암인 거죠. 이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데 사실 이 23%라는 수치도 1900년대 후반에 12%, 10%대였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값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좀 더 발전된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약의 효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 항암제라고 하면은 암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를 말합니다. 폐암에서는 EGFR 돌연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폐암이라는 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여러 종류의 폐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통계 자료로 보면 남녀 모두에서 NSCLC, 이 비소세포 폐암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빈번한 게 EGFR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 EGFR 돌연변이를 잡는 항암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되고 나서 폐암 환자의 평균 수명이 1년 미만에서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EGFR을 잡는 표적 항암제도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점점 약이 듣지 않게 되는 내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내성의 원인을 확인해 보았더니 T790M이라는 추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이후에 나온 3세대 타그리소라는 EGFR 표적 항암제는 이 T750M까지 잡을 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여기 자료로도 정리를 했는데 결국 3세대 타그리소는 이 T790M까지 잡다 보니까 약이 훨씬 더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의 이레사타세바, 얘네들이 10개월 정도 암을 억제했던 거에 비해서 타그리소는 18.9개월, 거의 2배 가까이 암을 오랫동안 억제를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출시되고 나서 15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 계속 시장을 침투해 들어와서 작년 기준으로는 점유율 이제 90% 이상, 연매출 이제 50억 달러니까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메가 블록버스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그리소도 결국에 2년 정도, 20개월 이상 투약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내성이 왜 또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돌연변이가 또 생겼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타그리소의 임상 환자들의 자료를 보면은 여러 돌연변이 중에서도 매트 증폭이라는 돌연변이 때문에 내성이 가장 많이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매트 돌연변이를 잡을 수 있는 항암제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3개의 이 매트 타겟 표적 항암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얀센이 개발한 이 아미반타밥이라는 항암제가 중요합니다. 이 아미반타밥은 요즘 핫한 이중항체라고 해서 양손잡이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타겟을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매트를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손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EGFR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GFR 매트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이중항체인데, 문제는 EGFR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타그리소만큼 세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미반타밥 단독으로는 타그리소만큼 효과가 잘 나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얀센이 선택한 전략이 타그리소만큼 EGFR을 세게 잡을 수 있는 레이저티닙을 유한양행으로부터 사와서 아미반타밥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병용요법으로 여러 개의 글로벌 임상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반타밥과 레이저티닙의 병용요법이 실제로 타그리소보다 약효가 얼마나 뛰어날 것인가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번 6월 아스코 때 결과된 발표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서에 표로 정리해둔 여러 가지 임상 중에서 이 클리셜리스라는 글로벌 일상 임상의 중간 결과가 이번 6월 아스코에서 발표가 된 건데요. 암을 억제했던 기간이 타그리소 단독으로는 이제 19개월 정도였는데 현재 33.6개월 이상 암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병용요법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결과는 이제 20명 대상으로 하는 일상 결과이기 때문에 FDA 승인을 위해서는 사실 대규모 3상의 결과가 잘 나와야 합니다. 그런 똑같은 디자인의 3상 임상이 마리포사라고 하는 글로벌 3상인데 이 임상도 올해 안으로 그 결과가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내년 4월 말에나 이 임상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병용요법에 대한 폐암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의 많은 좀 관심과 기대 속에서 환자 모집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 마리포사의 결과 확인 가능 시점도 지금 많이 당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얀센에서는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이번 클리셜리스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타그리소보다 확실하게 더 뛰어난 암 억제 기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시점에서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 이 두 회사가 결국 레이저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폐암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사실 라이선스 수익은 오스코텍과 오스코텍이 40% 그리고 유한양행이 60% 가져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유한양행이 로열티는 조금 더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유한양행은 이거 외에도 GI 이노베이션에서 라이선스 인 해온 알러지 신약,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신약 모멘텀을 또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유한양행을 현재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레이저티닙이 얀센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기대 매출은 아미반타밥과 레이저티닙 합쳐서 타그리소 정도의 연매출, 그러니까 1년에 7조 원 정도 픽세일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가를 이제 절반 정도로 가정했을 때 레이저티닙으로만 3.5조 원의 연매출이 나오는 거고, 로열티 한 8, 9% 정도를 유한양행이 이제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수익만 3천억 가까이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한양행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만이나 ADC에 대한 내용은 또 제 보고서를 추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회사가 한미약품, 그리고 ADC 분야에서는 레고캠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